이슈 토크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40년 만인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부마 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진상 규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40주년 부마 민주항쟁의 의미와 남은 과제,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정영배 사무처장,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쟁 40년 만에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은데 이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의미를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의 한거에 부산 마산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부마민주항쟁 이후 80년대 초 서울의 봄, 5.18 강주 민주화 운동, 60 민주화 운동으로 그 정신이 이어졌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19 혁명과 5.18 강주 민주화 운동, 60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저희 부마 이렇게 해서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나 부마만이 유일하게 국가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는 것을 해서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항쟁 참가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애호, 그들이 또 그걸 통해서 자긍심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최초로 국가가 주도하는 기념식이 창원에서 열리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꼽히는 이 민주항쟁이지만 유독 국가기념일 지정이 이제야 이루어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기념일 지정이 좀 늦게 이루어진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부마 민주항쟁 이후에 신군부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던 것이 그 첫째 원인이 되고, 네. 둘째는 신군부에 인해서 일어났던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이 생깁니다.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희생이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 국민의 관심이 5.18 민주화 강주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마항쟁은 약간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고, 네. 5.18 강주 민주화 운동부터 해결하자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보통 이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부산 시민과 마산 시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뭐하게 부마 항쟁의 촉발이 되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로 할 시 네. 그 촉발이 됐던 원인이 그 신민당 총재로서 이제 의원직 자격이 박탈되면서 그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그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됐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좀 더 활발히 좀 됐어야 되는데 왜 안 되었냐면은 네.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당시 여당과 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원래 야권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데 네. 김영삼 정부가 합당을 하면서 부산 마산이 보수 쪽으로 좀 성향이 좀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사에 조금 멀어지게 되었고, 네. 넷째는 2014년 10월에 드디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정부 차원에서도 뭐 의지도 약하고, 그다음에 이 조사 과정에서 부실 조사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기념일로 지정되는데 자꾸 미뤄졌던 게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지정이 됐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때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그동안 어떤 행정적 절차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까? 예, 10여 년 전부터 국가 기념일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기념일에 대한 이견이 부산 마산 지역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드리면은 10월 16일로 기념일을 하느냐, 10월 18일로 하느냐라는 그 의견들이 있어서 서로 합의가 좀 안 된 상태로 계속 진행됐어요. 네. 그런 관계로 막 추진일이 계속 미뤄주다가 이제 2018년도에 부마진상규명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그 진상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하면서 그 불만이 네. 부마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것이 보고서냐 이런 그 문제 제기가 됩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이제 부마 진상규명위원들의 면면에서 제대로 된 것이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면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주로 구성이 뉴라이트 출신들 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사실은 이제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유신 독재 체제를 옹호한다고 보면 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보고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었고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사실관계조차도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이제 진상규명위원들이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오면서 새롭게 이제 꾸려지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어떤 단체 간의 조율이 다시 됩니다. 이번에는 꼭 국가기념일 지정하자. 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극적으로 이제 10월 16일로 지정을 하자고 의견을 취합하고 18년 7월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부산 마산이 합의를 하고 16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추진을 공식화합니다. 공식화하고 8월 22일에 저희 재단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재단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가기념일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18년 10월 25일 이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부산시의회나 경남도의회, 그다음에 창원시의회, 여러 시민사회에서 결의안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택하게 돼서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5월 2일에는 국회에서 또 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5월 2일까지 그 전체 그 부산 경남 그다음에 전국의 각 시도에서 취합된 서명이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행안부에 제출해서 네. 행안부에서는 이걸 중심으로 이제 적극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8월달에 법률 공고를 합니다. 법 개정, 그러니까 국가기념일에 대한 법이 있거든요. 그 네. 법을 개정을 하게 되고 개정 공고를 하게 되고 이제 9월달에 그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이제 예. 됐습니다. 부마항쟁의 시작은 부산이지만 이번에 첫 국가기념식이 창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예. 부마민주항쟁은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돼 마산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내용입니다만은 16일 이전에도 이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15일 날, 10월 15일 날 이진걸 등이 주도했던 시위가 있었으나 실패하고 네. 또 멀게는 9월 달에는 대구 쪽에서 개명대생 중심으로 해서 한 2, 3천 명 정도 되는 시위가 있었다고 해요. 그 전에도 여러 시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제 부마만의 문제일까, 부산 마산만의 문제일까? 이걸 이제 부산 마산만의 항쟁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취합한, 그러니까 그 취약한 거다, 그러니까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 전체 항쟁으로 봐야 유신 독재에 대한 한거 이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그 기념식을 부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부산에서 먼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마산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것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또 그 다음에 그 국가기념일 지정을 16일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마산 지역 시민들 네. 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에 대한 배려 차원도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시 뭐 유신 체제의 폭압 속에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유독 부산과 마산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거기는 그때 당시 시대 상황과 우리 지역적 정치 기반의 김영삼 대통령이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수출 드라이버 정책이었습니다. 수출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임금 정책을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동일방직 사건과 YH 무역 사건이었는데 이게 왜 그럼 인천에서 일어났던 문제와 서울에서 인천 경기도에 일어난 문제가 부산에서 촉발이 되었냐면은 동일 방직 사건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 주길자라는 민주노동부의 새로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민주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분이 지부장으로 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동일 방직에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노동운동을 할 때 회사의 그
회사 측에 있는 노동조합 측에서 즉 남자들이 그 여성 노동자들한테 똥물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폭력의 시대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폭력을 당연히 경찰에서 막아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그냥 방관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참가했던 124명의 여성 노동자를 해고를 해버리죠. 네. 해고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블랙리스트를 만듭니다.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직종에 다 뿌려버립니다. 그럼 다른 데 취직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앞장섰던 분이 부산의 진구에서 통일축제 국민회의에 이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통일축제 국민회의원으로 나갈 수는 없다. 막기 위해서 그분들이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그분들을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짰는데 하기 전에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었고 YH 무역 사건은 뭐냐면 이 가발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시에 예. 우리나라 가발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게 가발이 성적이 좋으니까 무리하게 확장을 하고 그리고 또 제2차 석유 파동 뭐 이런 거로 해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외화 빼돌리기 사건 이러다 보니까 직장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노동자를 하루쯤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건질 수 있는 건 어디냐 해서 신민당 당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농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2,000여 명의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때 22살이나 김경숙 씨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살로 이제 됐지만 이후에 과거사위원회에서 밝히기는 이제 무리한 진압으로 이제 추락사가 되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노동자 편에 서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을 그냥 의원에서 박탈을 해봅니다. 의원직 박탈. 이러다 보니까 부산 그 지지 기반의 때 부산 마산에서 특히 부산대에서 처음에 5천여 명이 이제 시위를 하게 되죠. 예. 시위를 하게 되고 그게 또 야간이 되니까 다음 날 되면 이제 동아대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저녁 때는 이제 퇴근을 했던 직장인들도 참여하게 되고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이렇게 크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 게 18일 넘어가면서 마산에서도 일어나게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 마산에서 항쟁이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네, 뭐 당시 시위하면서 다친 분들도 좀 많고 또 희생된 분들도 있을 텐데 당시 경찰 진압 과정이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시위는 좀 강력하게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틀간 뭐 경찰 차량 6대가 전소되고 21개의 파출소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역시 언론 역시 이제 공격의 대상이었는데요. MBC, KBS, 뭐 부산일보, TBC 취재 차량이 추석으로 피해를 봤다든지 여러 가지 뭐 피해 상황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 집계 결과 16일 하루에만 110명이 부상당했고 1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은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18일 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네. 부산과 시내 곳곳에 이제 대규모 시위가 열렸던 마산에도 육군특전사에야 공수특전여단과 그러니까 그다음에 해병대 일부 사단들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살인적인 진압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곤봉으로 내리친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곤봉 사건은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지난달에 사망자로 인정된 분이 있어요. 유치인 씨라고 마산 지역에서 네.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뒷머리를 이렇게 그 노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집에 가시다가 그 곤봉으로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이 뒷머리가 깨져서 사망한 사건이 최초로 인정을 받았어 사망 사건을.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괄적인 진압, 그러니까 그 관련자든 아이든 네. 시위를 주도했던 아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눈에 띄는 사람들은 그 폭력적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탱크가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탱크가 그러니까 당시 부산 지역에는 탱크가 시청 앞이나 서면 쪽에는 주둔을 해서 그 장갑차가 탱크가 주둔했는데 네. 탱크가 지나가다가 택시를 깔아뭉갰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예. 있는데 그 당시 이제 NHK 뉴스 정도에는 보도가 됐다고 하는데 현재로는 이제 그런 관련 그 자료들을 현재는 발견할 수는 없는데 검찰 기록에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네. 택시가 깔아뭉개졌다는 기록은 있는데 피해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진상 규명조차도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2000년대 부마 항쟁 진상 규명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대 5월 3일에 진실 하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민주항쟁기념회에서 2006년 11월에 진실하해위원회 범항쟁 진상 규명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죠. 요청을 하니까 조사 결과가 국가가 피해자로 확인하고 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를 조치하라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권고를 하면 부마민주항쟁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는데 법을 제정해 18대 국회가 그 하는 와중에 그냥 임기가 만료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고 소멸됐다가 다시 2013년에 들어서 부마항쟁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째가 항쟁 기간을 딱 너무 좁게 잡아가지고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15일부터 준비를 했다든지 그때 잡혀간 사람 20일 이후는 계엄령이 돼가지고 그때도 남에서 많이 잡혀가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안 되고 있고 둘째는 30일 이상 구금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금이 그 뒤에 한 일주일 있다가 10월 11일 사태가 벌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30일 구금이 안 되신 분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또 근로자나 이런데 재직 기간도 무조건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임금이 작아지고 많은 이직이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다 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5.18 보상은 틀립니다. 5.18은 어쩌면 뭐 하냐면 단 하루도 구금됐다든지 취직하고 바로 해고됐다든지 이런 것도 다 보상 대상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게 이거는 좀 행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게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 진상규명 활동하는 위원회도 사실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뉴라이트 조직에 계시는 분들이 뭐 참여를 한다든지 위원으로 그리고 위원 구성도 뭐 4.3 사태에 뭐 20명이었다가 제주 4.3 사태 20명이 여기는 12명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 자체 부실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때 당시 가장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법한 국정원이나 육군본부에 자료를 요청을 하면 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전혀 받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40주년을 맞이해서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이 지정이 됐지만 나아가서 보상 문제나 뭐 역사적 재평가나 남은 과제들이 좀 여럿 있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좀 이뤄야 할지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그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일단 그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관련자들로 인정받은 사람은 현재 이제 숫자가 300명 정도 됩니다. 네. 현재까지 3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했듯이 한 1,600명 정도가 됩니다. 연행자 수가. 근데 이제 너무 턱없이 좀 많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아까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상의 문제, 부마항쟁법에는 30일 이상 구금자 내지는 뭐 1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에 대한 직장에 이었을 때 보상을 해준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좀 개정이 필요합니다. 봉합법 개정을 통해서 이들을 그러니까 뭐 5.18처럼 하루 이상만 구금돼도 보상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5.18은 이제 5.18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제정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민주화운동 전체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는 문제에서 5.18만 유일하게 유공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5.18 유공자법이 있고 또 일부 그 당시 피해를 받던 분들이 5.18 유공자로 인정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도 좀 있고 뭐 전국적으로 좀 5.18 유공자가 좀 있습니다. 근데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현재 이제 법이 계류 중에 있긴 한데 전체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그 유공자법 제정이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그 예우나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념관 건립입니다. 부산 마산에 어떻게 기념관을 건립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좀 마무리돼서 부산 마산 지역 어느 지역에나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기념하고 개성하는 어떤 시설들이 있어서 후대들이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예, 말씀을 마지막으로 잘 해주셨는데요. 사무총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객관적이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시 핵심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국정원이나 육군본부에 대한 어떤 자료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자료에 대한 검토 그런 게에서 공식적으로 좀 만들어지어 나가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